4대강, 이 정권 때마다 결과가 뒤바뀌는 4대강.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내린 과정을 들여다봤더니요, 심사위원 구성부터 편파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공부해봐야겠죠? 이번 장마 피해도 많았는데요.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100회 특집 라이브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참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200회 공약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제가 끝날 때 이번 편 오늘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다음 편 뭐가 궁금하세요? 여쭤봤을 때 4대강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좀 마음속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자, 감사원이요, 최근에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부당했다. 자, 이 4대강 여러분 좀 헷갈리시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자, 이명박 정부 때 대표 공약으로 시작해서 지어졌었죠.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4대강 하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16개의 보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어떻게 없애려고 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100회 넘어 101회입니다. 자, 이번에 올 여름 장마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 4대강 보호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요. 자, 물 관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치수 개념이 있고 수질 개념이 있습니다. 요걸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 치수는 그야말로 다스릴 치, 물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가뭄 이런 걸 대비해서 물을 컨트롤하는 거, 이게 이제 치수 영역이고, 수질은 그야말로 이제 뭐 물의 질이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이 4대강의 16개 보는요, 이 치수 목적으로 사실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이 환경단체들은 수질을 이유로 이미 4대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작은 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용수나 또 농업용수 이런 거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이제 모아뒀다가 내보내기도 하고, 가뭄 때 내보내기도 하고, 또 홍수 나면 또 이게 막아두기도 하고, 뭐 이런 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건 아닌 거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막았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단체 쪽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 치수를 강조하면서 4대강 보호를 했다면, 자, 문재인 정부는 환경단체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곧바로 12일 만에 국무조정실에 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이었어요. 4대강 보를 이제 사실상 해체하는 게. 자, 표현을 재자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는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상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로 상황반을 설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12일 만이니까 막 속도 내서 하는 거죠. 그리고 6월 1일 또 뭐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6개 보를 상시 개방을 해버립니다. 상시 개방이라는 건 이제 문을 연다는 거니까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명분이 뭐였냐면 여름이 되면 이게 녹조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 기억나십니까? 무슨 녹조 라떼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물이 녹조가 심해져서 이렇게 청록색으로 바뀐다는 건데, 실제로 이 보 때문에 녹조가 심해지는지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이제 녹조가 벌어지는 건 현상인데 그 원인을 두고든 좀 이것저것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7월 19일에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2달 좀 넘어서 여기에 100개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5년 동안 이런 거를 국정과제를 할 거다. 그 중에 59번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보이시죠? 4대강 재자연화, 다시 자연화하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010
2018년도에 4대강 16개 보호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2018년이라고 시한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감사원은요, 이번 감사 결과가 이겁니다. 이 시한을 지키느라 4대강 보호 해체를 졸속으로 결정했다. 이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2018년까지 이제 확정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 자, 이거를 4대강 보호 해체를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보를 없앨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이라고 보면 돼요. 심사위원. 자, 여러분,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겠습니까? 자,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전문가야겠죠. 그리고 공정해야겠죠. 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규정 제4조에 보면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에 추천을 받아 위촉해야 된다. 이 중립적인 기준. 뭐 어떤 사람이 중립적이냐? 감사원은요, 5가지 기준을 들여다봅니다. 뭐냐?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면, 용역이라는 게 이제 4대강 사업이 필요한지 말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연구해봐라 라고 이제 환경부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 보면, 수행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4대강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언론 기고나 토론회, 학술 논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건설사, 사회이사, 이거 했다면 4대강에 찬성할 사람이 가능성이 높겠죠? 건설사는 4대강 이 보호 설치를 하자는 쪽일 테니까. 그 다음에 4대강 찬반 표명한 단체 가입 여부. 그러니까 시민단체 중에 난 4대강 찬성해. 그럼 찬성 쪽이고, 반대, 한 반대 쪽이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빼고 정하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답정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답 정해놓고 해체 여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당시에 할 때 보면 금강 영산강보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여론 자체가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답정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이 봤더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답정너 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4대강 보호 해체 여부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조사평가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전문위원회고 하나는 기획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는 4개 분과로 나눠서 민간위원 4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들은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4대강 보를 놔두는 게 좋을지 뭐 아니면 해체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결정은 누가 하냐면 여기 기획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 이 기획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환경부 공무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민간위원은 이 전문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 전문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환경부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7월 4일. 자, 일단 2018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누구냐면 환경부 김은경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 4명과 여기 시민단체 인사 9명이 첫 만남을 가졌다는 건데요. 이게 누구냐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구성원 9명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2018년 3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시민단체 협의회를 만들어요. 그게 이름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입니다. 자, 생긴 지 이제 4개월 만에 정권은 바뀌었고 그 바뀐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공무원과 시민위원회가 만나요. 감사원은요, 이 모임이 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때 만난 이후에 김은경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팀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앞으로
이 4대강 제자연화 시민위원회와 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협의해서 논의해라. 자, 훈령부터 논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4대강 조사위원회를 꾸릴지부터 이 단체와 함께 논의를 합니다. 자, 이 팀장은 이 장관의 지시를 조사평가 단장에게 내리는데 조사평가 단장은요,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항의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전문위원은 원래 관련 부처와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시민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아까 규정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미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여러 단체와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 시민단체만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은경 장관은 고를 했고 그거를 결국은 조사평가단장이 받아들였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13일 환경부 실무진이 후보를 올려요. 전문위원회 후보를 총 30명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 16명,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단체 추천만 한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쪽에서 올라온 걸 검증까지 합니다. 자, 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국장은요, 아예 대놓고 환경부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추천받은 사람들 명단을 보내달라. 무슨 말이냐? 아까 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천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명단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보겠다고요. 네, 실제로 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처 기관 인사들을 쫙 적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보내주면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쫙 봐요. 봅니다. 그리고 다시 회신을 해요. 어떻게? N자 붙여서요. N. 노,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안 된다고 했느냐 쫙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용역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찬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본인이 여러 토론회도 다녀보고 세미나 다녀보잖아요. 그때 찬반 나눠서 이제 토론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 노 해서 보냅니다. 총 몇 명을 노 했냐면 41명. 네, 41명 안 된다고 답이 온 거예요. 자, 감사원은요, 이거 보내준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시민단체에게 비밀 사안을 보내주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을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이것 역시 위법이다라고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쨌건요, 41명 노 했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9월 13일에 전문위원회 후보 30명을 장관에게 추천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 41명 중에 3명이 이 후보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30명 중에 16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14명 중에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노 한 사람이. 그런데 다 빠집니다. 결과적으로. 자, 11월 14일에 최종 전문위원이 확정이 되는데요. 총 43명 중에 중에 25명이 어디겠죠? 4대강 반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인데 이 3명도 빠집니다. 자, 이렇게 전문위원 이제 확정이 됐고 민간 8명과 환경부 7명으로 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네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8명 모두가 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꾸려집니다. 그러니까요, 15명 중에 8명, 과반 넘잖아요. 환경부 공무원 7명이 반대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4대강 반대 시민단체 뜻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사실 처음에는요, 이 감사원도 이 심사위원이 부당하게 결정됐다는 이 감사 청구가 왔을 때 기각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혐의가 없다고. 그런데 막상 서류 제출된 걸 이제 포렌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엑셀 파일이 주고받은, 그리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이 파일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요, 2018년 11월 16일 심사위원단이 꾸려집니다. 2018년 11월 16일.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2018년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을 해야 돼요. 자, 심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에 구성이 됐는데 2018년 하면 이제 한 달 좀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계속 청와대가요,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환경부를. 자, 요 압박하고 독촉한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실제로 환경부 쪽이나 청와대 쪽 진술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해요. 자, 기자들이 물어봐요. 대체 누가 독촉했느냐? 답을 안 합니다.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독촉한 거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18년 12월까지 마무리 져라. 환경부가요, 자, 심사위원이 11월에 구성이 됐어요. 이건 뭐 무슨 수를 해도 12월 안에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달만 더 달라 그럽니다. 2019년 2월까지는 끝내겠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졸속평가의 시작이라고 감사원 감사는 보는 건데요. 자, 2달 내에 무조건 감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요, 심사위원만 꾸려져 있지 어떻게 결정할지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달 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심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자, 환경부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밀어붙였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200회 공약 말씀드렸는데 200회 만약에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서 계속 방송을 한다면 200회는 뉴스탑10 김종석 앵커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100회 때 봤더니 김종석 앵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석 앵커한테 제가 오늘 연락했습니다. 나 이런 공약할 거다. 자, 김종석 앵커 아직 흔쾌히 제가 선배라서 흔쾌하지 않는데 온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됐고 나오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